하나투자증권의 채권전략 애널리스트인 김성수 애널리스트가 간밤 FOMC에 대해서 정리를 한 장에 짤막하게 잘 정리하였습니다. 제목부터 눈에 들어오죠? 쉽게 하기 힘든 말, 금리 인상 중단. 금리 인상 중단은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FOMC 성명서에서 중요한 문구가 빠지게 되면서 현재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것을 이미 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연내 금리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 나오게 되면서 증시는 상승권에서 하락권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코인 시장 또한 눈치를 보고 있죠. 가는 거야, 마는 거야. 그러나 채권 시장과 환율 시장, 이 시장은 현재 금리 인상이 끝나게 되면서 자산 시장의 상승을 제 기준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면은요, 5월 FOMC 기준금리 5.25%로 3회 연속 만장일치 25bp 인상, 연준도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했다는 판단이며 기존 전망도 유지한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했다는 판단이다. 어쨌든 스탠스 변화는 인정. 파월 연준 의장은 여전히 물가가 높고 둔화 속도가 느린 가운데 고용은 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 지속 등을 인상 배경으로 설명하였다. 자, 명분이라는 거죠. 경제는 완전히 다 빠그러져 있습니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미친 듯이 금리를 올려왔다. 이제 그 금리를 끝낸다. 다만 금리 인상 중단은 하기 어려운 말. 그랬다면 시장이 폭등했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연준 파월 의장이 시장을 컨트롤했다. 또한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중단은 논의되지 않았으나 성명서 문구 변화는 유의미하게 볼 수 있고 현재 기준금리는 충분히 긴축적이고 제약적일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전제를 달았지만 지켜보겠다는 메시지는 전달하였다. 데이터 디펜던트에 따라 시장 스탠스는 달라질 수가 있다. 많은 의미를 내포하죠. 향후 데이터를 지켜봐야겠으나 기준금리는 충분히 긴축적인 수준일 수가 있고 제롬 파월 연준 발언 의장의 톤이 온건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연준의 스탠스 변화 관련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는 판단이다. 연준도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마무리했다는 판단이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간밤 미국 증시는 상승권에 있다가 FOMC 발표 때 상승권에 있다가 기자회견 때문에 바로 꺾입니다. 금리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하락세로 전환하죠. 나스닥은 0.46, 다우는 0.8, S&P는 0.7.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다만 중요한 건 실망 매물이 나왔다. 자,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중단 발표를 하지 않았죠. 데이터 디펜던트. 그러나 사실 선수들은 금리 인상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제 기준으로는 FOMC 이슈는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중단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금리 인하는 고려하고 있지 않아. 이거는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시장이 잘못 판단했다. 또는 금리 인상 중단 발표가 나오면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입니다. 지금은 물가가 미친 듯이 폭등을 해서 금리를 끌어올렸죠. 물가가 올라갔다가 꺾인다 그래서 많이 하락한다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죠? 경제가 폭락하기 때문에 폭락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시장이 반등 나오더라도 다시 꺾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중단 발표하고 유지가 될 때 시장은 폭등 나올 확률이 무척 높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눈에 정리해 볼게요. 먼저 채권 금리와 환율 시장도 살펴보시죠. 미국의 채권 금리 10년물입니다. 10년물인데요. 자, 쭉 꺾였죠. 하루 동안의 흐름이 완전히 하락세. 1개월물도 쭉 꺾여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채권 시장은 어떻게 판단했냐? 연준의 금리 인상은 끝났어. 10년물과 2년물이 채권 금리의 중심이에요. 얘네. 국채 2년물은 정책 금리를 반영하고요. 국채 10년물은 시장 금리를 반영합니다. 2년물이 꺾였죠? 3.8. 10년물은 시장 금리의 대표적인데 3.36 꺾였다는 거죠. 금리 인상은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시장을 보시죠. 시장 환율은 뭐죠? 원달러 환율은 1320원, 즉 원화의 강세,
원화의 강세, 그리고 달러의 약세가 이어졌다는 거죠. 달러 인덱스는 101.11, 달러의 약세, 그리고 원화의 강세, 위험자산의 강세, 달러의 금리 인상 사이클 끝났다. 유가 또한 68.6달러, 85달러에서 60달러로 유가 또한 현재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러면 금리와 환율 시장을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은 제 기준으로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면서 컨트롤하고 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이슈 하나가 시장을 뒤집을 겁니다. 이제 연준 이슈는 끝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 러시아 외무장관, SCO 회원국들, 여기가 어디냐면 상하이 협력기구입니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SCO 회원국들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논의한다. 4일에서 5일 인도에서 열리는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 러시아 외무장관이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국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등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시진핑이 얼마 전 바로 젤런스키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하였죠. 자, 여기에 대한 합의가 시장을 가를 겁니다. 제가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매크로 지표이죠. 그러면 오늘 FOMC를 통해서 큰 그림을 그려보시죠. 시장 매크로의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3년, 2024년 큰 그림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 1년 만에 5% 미친 듯이 올렸습니다. 미친 듯이 올렸고 0.25를 3번 올렸죠. 사실상 종료. 그리고 금리 인상을 고금리를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하겠죠. 이게 미친 듯이 올려대면서 유지가 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제가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풍선이 있어요. 이 고금리는 바늘로 보시면 됩니다. 바늘로 풍선을 콩 찍어요. 그러면 여기 빵꾸가 나요. 바로 터지지 않고. 이게 빵꾸가 나서 터질라 그러니까 연준은 어떠한 일을 했죠? 한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다. 실물경제 파이를 축소를 시켰고 완전히 자사시장 또한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는데 바로 이게 터질 것 같으니 어떻게 했죠? 풍선이 터질 것 같으니 연준은 대차대조표를 확대했습니다. 반대편에선 양적 완화를 실시했어요. 통화정책 기조 변화 의도는 아니다. 왜? 터지는 시기는 이들이 정할 겁니다. 터지기 전에 전통 트레이드파이의 붕괴, 전통 1세대 금융기관의 붕괴가 시작될 겁니다. 이게 2024년 기준점이에요. 퍼펙트 스톰이라고 제가 언급드렸던 요게 터지기 전에 계속 구멍을 메꿀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23년 본격적인 폭등장, 반등장은 시작될 겁니다. 그거는 매크로, 마지막 남아있는 우크라이나가 가르겠죠. FOMC 성명서에서 빠진 문구를 보면 추가적 정책 강화가 적절할 것이라는 문구가 빠지고 향후 통화정책은 정책에 누적된 긴축, 통화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이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라고 시장을 해석하고 있으나 사실상 금리 인상은 끝났다. 그리고 금리가 유지될 겁니다. 아까 풍선의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풍선을 결국은 터진다. 이게 터진다는 것은 전통 트레이드파이의 붕괴, 그리고 그게 붕괴가 된다는 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이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고를 겪어야 되겠죠. 응애하고 아기가 태어난다고 했죠. 시장은 1000배 이상 커진다. 그리고 규격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에 자금을 1000배 이상 쏠려면 규격이 나와야 됩니다. 돈을 쏘고 싶어도 돈을 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퍼스트 리퍼블릭 후폭풍, 미국 지역은행 불황 재점화, 팩 웨스트 등 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미국 은행 위기, 수백 곳 파산, SNL 사태와 비슷하다. 1980년대 저축 대부조합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달 안 돼서 상위은행 3곳 도산, 팩 웨스트, 웨스턴 얼라이언스 위험하다. 이미 만성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 고금리로 추가 파산 불가피 전망한다. 자, 그러면 일련의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연준의 미친 듯한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을 명분으로 한 금리 인상, 이런 결과가 바로 이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지들이
지들이 깔아놓은 기존의 인프라를 부셔버리고 새 판을 까는 겁니다. 전통 트레디파이의 붕괴.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다? 다음 세상 문명의 중심에는 XRP가 있습니다. 스위프트 2.0으로 대두가 되죠. 새로운 혈관, 리플 네트워크, 디지털 혈관, 웹3, 가치의 인터넷,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두 번째 심장, 제가 100번 넘게 언급을 드렸죠. 이걸 통해 CBDC와 NFT와 스테이블코인과 각종 토큰과 코인들이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장에는 바로 XRP가 있다는 거죠. 전통 트레이드 파괴가 되고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는 그 과정에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애플은행이 탄생하나요? 결제, 카드, 대출,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와 대출에 이어서 확장을 해나간다. 이들의 주인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조만간 메타버스의 기폭자가 될 혼합현실 MR 헤드셋을 출시합니다. 2026년에는 애플카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조만간 핵심은 뭐죠? MR 헤드셋을 출시한다. 가상경제의 바로 중심이 될 MR 헤드셋, 얘를 출시합니다. 메타, 그리고 애플이 출시한다는 것은 정말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이게 다 맞물려서 그들이 설계한 대로 시계추를 계속 그들이 조절해 나가면서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보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들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리플 메나 지역 총괄, 리플렛 통합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구축 중이다. 남아시아 메나,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지역 담당 바로 총괄 나빈 굽타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최근 XRP 기반 국제 결제 플랫폼 리플렛을 통한 국경 간 결제 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재는 XRP를 통한 결제만 가능하지만 추후 더 많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자, 이 언급했던 말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연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 리플 네트워크에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CBDC와 스테이블코인과 NFT와 각종 토큰과 코인이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 브릿지 중심에 XRP가 있는 거죠. 얘는 XRP 레저 시스템에서 바로 원유의 역할을 합니다.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는 그 이제 초기 국면에 대한 여러분들은 1번 타자입니다. 자, 플레이어서 구글 클라우드 마켓에 블록체인 API를 출시하였습니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구글 클라우드 마켓에 자체 개발 블록체인 API를 출시하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원되는 게 뭐죠? 당연히 XRP, 송버드, 자, 비트, 이더, 도지, 라이트, 알고랜드와 BNB가 포함되어 있네요. 당연하게 XRP가 포함되겠죠. 이미 뿌리에서 오래전부터 구글과 그리고 깊은 관련이 있죠. 이미 인프라를 함께 전세계 기득권과 함께 깔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죠. 자, 플레이어서 구글 클라우드 마켓에 블록체인 API를 출시하였습니다. 공식 사이트를 통해 구글 클라우드 마켓에 자체 개발 블록체인 API를 출시하였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원되는 게 뭐죠? 당연히 XRP, 송버드, 자, 비트, 이더, 도지, 라이트, 알고랜드와 BNB가 포함되어 있네요. 당연하게 XRP가 포함되겠죠. 이미 뿌리에서 오래전부터 구글과 그리고 깊은 관련이 있죠. 이미 인프라를 함께 전세계 기득권과 함께 깔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죠. 전 월가 베테랑이자 골드만삭스 임원인 라울 팔은 최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가 장기적으로 통화가치 하락 속에서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자산 등급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또 다른 은행 붕괴를 복귀했을 때 나왔습니다. 라울 팔은 이 사건 이후 미국 연준이 막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 돈 인쇄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모든 자산 클래스를 능가하는 암호화폐. 자, 라울 팔 골드만삭스 경영진은 고품질 암호화폐와 기술주만이 다가오는 통화가치 하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선점이 끝난 빅테크 기술, 그 중심에 있는 기술주, 빅테크죠. 팡, 마가,
자, 이 기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는 안전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시장을 계속해서 합병해 나가겠죠. 통합 흡수하겠죠. 진짜 성장은 바로 가상자산에서 1000배 이상 성장합니다. 그 말로 저는 보고 있어요. 기술주와 고품질 암호화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안전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나 위험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2번이 아주 파괴력 있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금도 그리고 S&P입니다. SPX는요. S&P 채권 수익률도 그리고 신흥시장 주식도 신용도 아닙니다. 답은 가상자산입니다. 제가 언급드렸죠. 1000배 이상 시장이 커집니다. 시장이 커집니다. 그리고 XRP는 바로 그 대장이고 끝판왕이죠. 각 섹터별 1등을 지속적으로 모아 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장, 다른 시장이 작아지는 것만큼 이쪽으로 에너지의 파동을 보낼 수밖에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움직이는 에너지의 파동을 여러분들은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자, 무디스, S&P 피치, 무디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이죠. 1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암호화폐는 화폐 기능 충족시키지 못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안. 저는 이걸 필터링 시켜버려요. 암호화폐는 사실 정확한 말이 아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무디스는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며 리스크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최근 무디스는 제가 집중하는 말, 여기 파란불로 나와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의 대안으로 은행 예금의 토크나 CBDC를 제시했다. CBDC와 은행 예금의 토크나 모든 자산의 디지털화, 토크나 블랙록의 레그래피크가 언급을 했죠. 자, 이 세상을 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무디스 또한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면서 우리는 이 시장에 선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흔들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흔들기에는 지치기도 포함됩니다. 긴 시간을 기다리고 올라가는 시간은 매우 짧죠. 자, 그 시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서울 하늘에 첫 드론 택시 떴다. 정부 2025년 상용화 목표. 자, 무슨 말이죠? 2025년에 드론 택시가 상용화됩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거든요. 자, 결국은 지금 뭐 요금이 11만 원인데 계속 단가는 내려가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핵심은 뭐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결국 드론 택시가 온다는 건 자율주행차가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온다는 거는 로봇시험을 의미하고요. 결국 얘네가 온다는 거는 공유경제가 온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갖냐? 이제 제조업의 대량 생산의 시대가 끝나가고요. 제가 지난번에 언급드렸던 5G,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우주, 그리고 지금 보였던 로봇, 자율주행차.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융복합되는 4차 산업의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왜 무섭다고 말을 하면은요. 물론 여기서 결제가 되는 거는 바로 디지털 지갑 안에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NFT와 각종 토큰과 코인들이 들어가겠죠. 이 지갑 안에. 물론 그 중심에는 XRP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히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핵심은 뭐냐? 결국 통제의 세상으로 갑니다. 통제의 세상. 물론 CBDC도 통제죠. 블록체인도 통제입니다. 블록체인이 가지는 의미를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면 가치의 부여, 0과 1의 파일에다가 파일, 지금 제가 녹음 파일로 하게 되면 여기다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죠. 그리고 보안에 대해서 완벽한 기능을 가지고 있죠. 자, 세 번째. 자, 핵심은 이거예요. 인문학적 통찰이 필요한데 유통 단계가 축소가 된다는 그 의미. 그 의미는 뭐다? 바로 통제를 의미합니다. 공유경제의 완성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공유경제의 완성. 공유경제란 건 뭐죠? 자동차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내 명의가 되는 게 불법이고요. 운전하는 게 불법이 될 겁니다. 드론이 왔다는 것은 결국 자율주행차도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뭐죠? 공유 자동차가 왔다는 것은 지금의 대량 생산이 자동차가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 산업, 철강 산업, 건설 산업 모든 제조업이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4차 산업으로 가상경제로 실물 경제와 융복하게 되는 세상이 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다는 걸 마지막에 그 가치의 주인공은 XRP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FMC와 큰 방향성과 이제 마지막 남은 매크로 지표는 단기적으로 우크라이나 합의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잠갔다가 풀었다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거예요. 그러면서 경제 파일을 축소시켜 나가면서 에너지의 파동을 이쪽으로 끊임없이 그들은 보낼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